안녕 여러분, 지금은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비가 계속 오더니 오늘 드디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서울은 32도밖에 안 돼서 괜찮은데 제가 대구에서 오래 살다 왔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 더위가 작년에 정말 더웠잖아요. 그때는 대구 못지않게 더워서 살짝 겁이 나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확실히 더우니까 몸이 좀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사실 고민이 아니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고민이라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해보면 재밌을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려고요. 고민인가 했더니 아니네요 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결혼할 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려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약간 궁금한데,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결혼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현실적인 면에도 있어서 그렇고 사랑이라는 면에서 있어서 그렇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게 저는 성숙된 두 사람들이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성됐다라기보다는 성숙된 두 사람이 만나서 더욱더 성숙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나도 성숙되기가 힘든데 누군가와 만나서 이렇게 성숙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을까,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이 살짝 제가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 책을 읽다가 이 책이 이 고민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고민은 아니지만 같이 이야기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뻔하게 연애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좋은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흔하고,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너무 흔하잖아요. 저는 항상 늘 그랬던 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 이상한 사람 만났어.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인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많거든요. 왜냐면 너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 나를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 또한 연애를 겪고 나서 좀 이제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울릴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잘 통하는구나 아니구나라는 취향 같은 것들도 생기게 되고, 사실은 이런 게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성숙을 하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게 연인으로 한정되기보다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성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가까이 지내는 연인을 통해서, 왜냐면 하루 종일 연락하고 그리고 자주 보고 정말 친한 친구와 다름없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성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의문이 항상 늘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가 성숙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생각해볼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상대방만 신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랑 잘 통하고, 그리고 나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것들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서로 인정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게 사실 나에 대한 이해가 100%될 수는 없겠지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들은 되어야만 뭔가 다툼이 있어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쌓아두는 것보다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사람을 보면 눈이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한번 되돌아봤고 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해봤고, 연애를 떠올리면서 그땐 그랬구나 라는 생각, 지금은 이렇다라는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나 사랑하는 방법들을 알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틀을 가둬두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혹은 뭐 가족, 친구 모든 것들이 사랑이지만 관계적인 면에서 너무 그 두 관계에서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두 관계에서 사랑을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조금 배워보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책 또한 나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낭만적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책 역시나 또 너무 예쁘죠. 책이 낭만적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고, 너세니얼 브랜드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 책으로도 많이 냈었죠. 미국의 심리학자고요.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명확하게 규명한 학자로서 자존감 개념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 연애를 하면 연애에 있어서 자기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존감을 높여야 뭐 상대방에 집착을 하지 않고, 또 그런 알죠? 이론적인 것들, 너무 많이 들은 것들, 그런 것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도대체 그러면 그 자존감들을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자존감을 어떻게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해요. 그러니까 현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필요하다, 끝. 그게 아니라 자존감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이 순간에서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어서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자존감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돼서 연애 고민까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너는 예쁘고 너는 충분히 훌륭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다고 해서 그 친구의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응원 정도지 스스로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들, 자존감이란 도대체 뭔지, 사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가 사실 좀 많이 손님들이 보시면서 내 책이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읽어드릴게요. 사랑하기 전에는 의심과 불안, 사랑할 때는 질투와 두려움, 사랑이 끝날 때는 비난과 자책. 이게 항상 사랑의 패턴이죠. 내 사랑은 왜 항상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은 왜 반드시 실현되고야 마는 걸까? 거부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나 자신을 잃을까봐, 사랑 앞에서 움츠려드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랑에 대한 예리한 관찰, 지적인 이해, 솔직한 조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항상 이 뒷표지에 모든 것들이 다 압축이 되어 있어서 따로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사실 여기가 제일 공감이 됐었는데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두려운 이들에게 전하는 낭만적 사랑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왜 우리는 사랑에 빠질까? 언제 사랑이 찾아들고 언제 사랑이 쓰러지는 걸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걸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은 나를 감추는 걸까? 나를 드러내는 걸까? 나를 희생하는 사랑은 왜 위험할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은 왜 반드시 실현되고야 마는 걸까? 사랑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사랑을 하기도 전에 사랑이 실패할까 불안해하는가 하면, 사랑을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는 걸까 고민하고 질투하고 상대를 의심한다. 그러다 사랑이 실패로 끝나면 애초에 사랑은 불가능한 것, 환상이라고 말한다. 너세니얼 브랜드는 사랑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꿈이다. 그러나 사랑을 지속하려면 먼저 사랑에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상대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삶을 공유하며 자존감을 키워가는 성숙한 사랑. 오래도록 깊은 충족감을 주는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 책은 사랑을 오해하고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주는 사랑의 탐구서이자 사랑의 안내서다.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두려워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이 항상 끝나고 나면 트라우마처럼 남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왜 사랑에 빠질까? 왜 저 사람일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왜 저런 인간들만 만날까? 그런 고민들 분명히 누군가는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시작했는데, 사랑을 시작하면서 또 불안한 거죠. 저 사람이 의심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행복이 끝날까 또 두려워한다라든지. 참 사람이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근데 여기에서는 사랑을 지속하려면 먼저 사랑에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였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사랑이 한번 끝나고 나면 제가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졌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에 따라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 생기는 것 같고 일부러라도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다라든지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 나갈 거잖아요. 근데 예전의 사랑의 습관과 똑같이 안 좋은 습관이라면 그걸 똑같이 다음 사랑으로도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렇게 다음 사람한테 그리고 다음에 나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불안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공부해보자가 아니라 사랑을 공부하기 이전에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사랑을 왜 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자라는 책인 거죠. 뻔하게 그렇게 뭔가 에세이에 나와 있는 힘이 되는 글귀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글귀들도 많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글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사랑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해서요. 뿌리, 선택, 도전이라고 나눠져 있거든요. 사랑의 역사를 좀 알게끔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1장은 역사인데 사랑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라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이 1장을 재미없게 보실 수도 있어요. 사랑에 대한 역사라서. 근데 재미있게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는 뭐 소개팅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옛날에만 해도 결혼할 짝이 정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중매로 결혼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랑은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시대를 넘어서 정말 초창기 때는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취급을 당했고 이 사랑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사실 사랑 또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여성의 인권들이 향상이 되는 것처럼 사랑 또한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도 있고 진정한 낭만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이 있는 낭만적인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낭만적인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사랑에 빠진 결혼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력하셨던 분들도 계시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재미있죠. 그래서 예전에 막 고대 로마에는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막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혼이라는 게 되게 루저들이 하는 거였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랑이라는 것 또한 정말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근데 이 발전이 왜 했냐고 하면 인간 자체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화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문화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 또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 1174년에 쌍파뉴 백작 부인은 사랑의 규칙이라는 책에서 궁정연애의 다양한 원칙을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들인데 그거를 사랑의 규칙이라고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결혼했다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두 명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사랑받으리라는 기대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사랑은 한 번 시들해지면 빠르게 죽어버리며 다시 살아나는 일은 거의 없다. 사랑하는 이를 의심할 이유는 추호도 없다. 이런 규칙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선언을 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너무 사랑 없는 결혼이나 사랑 없는 연애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외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재밌었던 건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문학적 가치로 폭넓게 인정받고 성적인 결혼의 기준으로 존중받게 된 것은 19세기에 와서야 일어난 일이다. 사랑의 새로운 개념은 세속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개개인이 지금 이 땅에서 삶을 명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의 행복이 소중함으로 인식하는 문화에서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는 서양에서 산업혁명, 자본주의와 함께 탄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사랑이 있어서 만나는 것, 사랑이 있어서 잠자리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19세기 와서야 폭넓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게 또 그런 문학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대요. 낭만적인 시들이나 낭만적인 소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 또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첫 장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장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을, 그럼 이러한 사랑을 공부를 해보자. 이제 사랑을 나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왜 사랑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왜 사랑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게 죽어도 안 하겠다고 막 친구들 보면 두 번 다시 내가 연애를 하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사랑에 빠지는 이유들이 굉장히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보면 물론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도 많지만 그러한 측면들이 앞서 설명한 내용과 상충하지는 않는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이어져 있다. 생명체로서 다른 모든 생명과 이어져 있다. 우주의 거주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이어져 있다. 우리는 끝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 분리와 연결은 양극단이면서 서로를 포함한다. 우리 모두가 우주의 일부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우주 속에서 각자는 의식을 지닌 하나의 점이며 특별한 사건이고 복제할 수 없는 하나의 사적인 세계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반자를 찾고 그와 하나가 되는 황홀한 경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소우주라는 거죠.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처럼 소우주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동반자를 찾아도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경험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가 하나임을 실감하는 평화와 환희로 가득 찬 경이로운 순간도 이해할 수 없다. 낭만적 사랑의 희열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보면 무엇이 사랑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각자의 대답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낭만적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 먼저 일반적 사랑, 즉 그냥 사랑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낭만적 사랑 말고 사랑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자라는 거죠. 낭만적 사랑은 사랑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 속하는 특별한 사례이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다양하다. 낭만적 사랑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동물에 대한 사랑을 비롯해 여러 종류가 있다. 이 모든 사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사랑이라면 어떤 경우든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비로소 낭만적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즉,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 느끼는 기쁨이며 그 대상에 가까이 있고 그 대상과 교류하며 느끼는 기쁨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그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데 즐거워하고 그 존재와 맺는 관계에서 만족감과 충족감을 발견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이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중요한 욕구를 채워주며 원천이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이다. 사랑은 판단이고 평가이며 행동 경향이다. 사실 모든 감정은 평가와 행동 경향을 포함한다. 감정에 대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감정은 가치 판단에 따른 반응이라는 것이다. 어떤 현상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현상이 우리 삶의 어떤 측면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판단한다. 그 판단에 따라 우리가 반사적으로 보이는 심리적 반응이 바로 감정이다. 이 반응은 정신적, 생리적 특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 좋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충족감을 발견하는 건데 사랑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야. 넌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거기에 있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게 감정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와 연인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의 뭐 말투라든지 뭐 말하는 것 아니면 생각, 취향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또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에 따라서 나도 어떠한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한 상호작용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이거 왜
왜 사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있어서 달달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전에 너의 마음 준비와 정신 준비가 필요해. 그런 걸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글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또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드러내는 성격에는 과거의 수많은 만남이 맺은 결말, 과거의 경험이 깔려 있으며 타인이 우리의 행동에 보인 수많은 태도와 반응이 스며들어 있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해 간다. 낭만적 사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때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의 존재와 성격에 깊이 빨려들고 매혹된다. 바로 그 이유로 다른 어떤 관계에서보다 강렬하게 가시성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의 내가 툭 튀어나와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과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하면서 할수록 진화를 해가는데 중요한 건 그 진화를 한번 자기가 인식하고 되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숙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또 보면 사실상 연인은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사랑하는 이의 반응으로 나 자신을 지각한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통해서 나도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통해서 나는 나를 지각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의식을 지닌 다른 이에게 불러일으킨 결과로 결국 사랑하는 상대의 행동으로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각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성숙할 수 있느냐, 같이 성숙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결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쭉쭉쭉 보면 사랑할 때 넘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이 헤어짐을 인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헤어질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낭만적인 사랑의 관계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지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상대방이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들을 했을 때 그건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건 좀 실수했구나 라고 스스로 지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의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 의식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의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해롭다. 모르는 것이야말로 해롭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랑을 만약 실패했다면, 엉망진창이야 내 사랑은 늘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그런가 보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의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되돌아보고 또다시 그게 힘들더라도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알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해롭다. 낭만적 사랑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 가운데 일부라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온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 항상 고통만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끊기 위해서 분명히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는 것이 필연적이라거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 삶의 본질이 불행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런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불행의 주된 원인이라고 굳게 믿는다. 종교가 설파하는 바와 달리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 반대가 옳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고통에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지나치게 빨리 납득하곤 한다.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어딨겠어? 고통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을 팽개치는 수동적인 태도일 뿐이다. 이런 태도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악덕일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던 게, 연애를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런가 보다. 다들 이런 상처쯤 가지고 살지 않을까?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오는가 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고통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존재의 책임을 지려면 먼저 좌절과 패배가 인간의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좌절과 패배는 당연히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운명이 아니야. 난 피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 헤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 그걸 이해해야 돼, 인정해야 돼 라고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의 중심을
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둔 책이에요. 사랑은 그럼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거겠죠.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막 사랑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사랑의 상처도 입었고 사랑의 상처도 입었지만 다시 한번 사랑을 해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또 어떤 나를 새롭게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를 더 성숙시켜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연애와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로 쌓여진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나는 어떤 생각들을 버려야 하고 어떤 생각들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꼭 사랑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신 분을 꼭 만나시길 바래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언젠간 나타나겠죠. 이분도 우리 모두도 그런 좋은 만남을 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을 내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지금의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